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산골마을에 처녀 총각 석두와 언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소꿉친구였는데 어릴 때부터 사이가 참 좋았답니다. 하루는 석두가 산비탈 감자밭에서 일할 때였지요. 날이 하도 더운지라 우통을 팽개치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감자를 캐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에그머니나 석두야, 너 지금 무슨 꼴이니? 더워서 옷 좀 치웠지. 그게 뭐 대수냐? 언년이었지요. 석두 어머니 대신 새참을 가져왔다가 그만 홀딱 내린 석두와 딱 마주친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이팔 청춘 언년이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말았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말야. 남사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 정말. 하하하. 부끄러워하는 거야? 알겠다, 알았어. 껄껄껄 웃은 석두는 언년이가 가져온 새참을 신나게 먹었답니다. 일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지요. 언년아, 날도 더운데 우리 돌아가기 전에 계곡에 들렸다 갈까? 언년이는 또다시 가슴이 콩 뛰었지요. 아까 전에 보았던 석두의 상체가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바로 못하고 우물쭈물하였습니다. 어서 가자. 우리 어렸을 적엔 맨날 계곡에서 놀고 그랬잖아. 그야, 그땐 어릴 때니까 그렇지. 에이, 빼지 말고. 너도 더울 거 아니야. 그래, 좋아. 나도 올라오느라 땀이 많이 났어. 사실 더위도 더위였지만 자꾸만 석두의 몸에 눈길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곡으로 향했답니다. 계곡물은 얼음장처럼 시원했지요.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놀았더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이었죠. 어때? 이제 하나도 안 덥지? 그러게, 어째 으슬으슬 추운 것 같아. 그렇게 한참을 놀았더니 언년이는 추위마저 느끼고 있었지요. 이제는 달달 떨리는 것이 입술까지 점점 파래지고 있었답니다. 어이구, 너 그러다 한기 든다? 이리 와. 내가 좀 데펴줄게. 단단한 석두의 품이 언년이를 확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춥기만 했던 언년의 몸이 다시금 후끈해졌답니다. 헌데 자꾸만 심장이 콩닥거려서 석두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하여 언년이는 추위는 둘째치고 석두의 눈치를 살피느라 온 신경이 곤두섰지요. 석두 너 많이 단단해졌네. 그럼 임마, 내가 일하면서 몸이 얼마나 튼실해졌는지 몰랐지? 넉살 좋게 대답하던 석두도 사실 속으로는 기겁을 했지요. 그야 언년이의 몸이 너무나도 부드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이구, 이젠 이렇게 못 지내겠다. 기분이 왠지 이상하고 야릇하네. 야릇하긴 뭐가 야릇한데? 언년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랬더니 물에 젖어 봉긋한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 둘 데가 없었지요. 심장이 하도 쿵쾅거리는 통에 석두는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히히, 나 때문에 떨리냐? 그래, 이거 사. 어휴, 보기만 해도 어째 불편하다야. 순진한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이상하게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지요. 이 기분은 어린 시절의 친밀함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찌 해야 할지 몰랐기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이러다 곧불 걸리겠다. 그만 내려가자. 그날 밤 석두는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만 언년이가 생각났습니다. 밤새 언년이 생각을 하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지요. 며칠 후 언년이가 석두를 찾아왔습니다. 석두야, 어머니가 산나물 뜯어오래. 너도 같이 갈래? 그러지 뭐. 석두와 언년이는 망태기를 하나씩 차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산나물을 뜯고 있는데 그만 언년이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할 사이도 없이
비탈길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언년아, 괜찮아? 아파? 못 일어나겠어. 얼른 뛰어간 석두가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살폈지요. 떨어질 때 다쳤는지 언년이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걷겠는걸. 자, 엎혀. 석두는 언년이를 업은 채 산을 내려왔지요. 헌데 또 언년이의 봉긋한 것이 자꾸만 석두를 심란하게 했습니다. 등짝에 푹신한 것이 문질문질 닿으니 기분이 싱숭생숭한 것이었죠. 아이고, 이놈의 심장이 왜 또 이러는겨? 무슨 일 있어, 석두야? 아무것도 아니요. 석두는 떨리는 마음으로 언년이를 업고는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언년아, 어쩌다 다리를 다쳤느냐?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여간 이놈의 기집애 또 덜렁거렸구만. 한 소리 들은 언년이는 얌전히 방에 누웠습니다. 석두는 몸조리 잘하라고 언년이에게 이르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언년이가 또다시 생각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등짝에서 느껴지던 푹신하고 봉긋한 것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아이고, 환장하겠구나. 언년이 그거 완전 요물이 되고 말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년이는 소꿉친구였지요. 헌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두근거려서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언년이가 훌쩍 나타났지요. 석두야, 안에 있어? 언년이구나. 발목은 다 나았냐? 응, 멀쩡해. 혹시 뒷동산에 좀 와줄 수 있어? 뒷동산에? 알았어. 석두는 언년이 뒤를 따라 뒷동산으로 향했지요. 헌데 언년이 기색이 어째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입을 다물고 어딘가 우물쭈물하는 것이었죠. 답답하게 왜 그래? 어디 시원하게 말 좀 해봐. 그게 말야. 나 내일 한양으로 떠나. 한양에? 좋겠네. 부럽다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예 갈 거야, 나. 처음엔 한양 구경을 간다는 걸 줄 알았지요. 헌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년이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앞으로 한양에서 살게 되었어. 아니, 네가 한양에서 살아? 아서라.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게? 울 아버지 형님 되는 분이 한양서 큰 포목점을 한대. 거기서 일해보려고. 언년이의 말에 석두는 가슴이 답답해졌답니다. 꼭 가야 하는 것이요? 응. 아버지가 한양에 가야 좋은 신랑감도 구하고 그러시더라. 그 말에 석두는 열이 확 올랐지요. 왠지 화가 치밀어서 한마디 해주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혀? 좋은 신랑감이 한양에만 있다고? 언년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요. 가타부타 말이 없는 모습에 석두는 더욱더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 좋겠다. 한양 가서 멋도 부리고 신랑감도 구하고 이제 나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버럭 화를 낸 석두는 벌떡 일어나 돌아갔지요. 그래, 나 없는 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석두야, 어딜 가니? 석두야, 좀 기다려봐. 뒤에서 언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석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개를 돌렸다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허나 사실 속으론 어느 정도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가난한 산골 농사꾼인 석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언년이처럼 예쁜 기집애는 한양에서도 신랑감이 모여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일찍부터 채비를 마친 언년이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석두는 뒷동산에 올라 점점 멀어지는 언년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석두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했지요. 이놈의 가슴통이 왜 이러냐? 고장이 났나? 왜 이리 숨이 찬 것이야? 그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던 석두는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답니다. 한참 만에야 일어난 석두는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밥 안 먹을래요? 배 하나도 안 고픕니다. 그날로 석두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이후로 낮이고 밤이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답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석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도 한양 갈랍니다. 부모님은 그 폭탄 선언에 입만 떡 벌렸습니다. 대관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놈의 산골짜기에 있어봤자 평생 가난한 팔자 벗어나겠어요? 한양에 가서 돈도 벌고 언년이도 보고 할랍니다. 그러니 두 분은 절 말리지 마시오. 제 생각은 아주 확고하다 이 말입니다. 석두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 아주 황소고집이었지요. 아들을 잡을 수 없었던 석두의 부모님은 마침내 허락을 하고 말았지요. 3년, 딱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이 지나도 안 되면 미련 없이 돌아올랍니다. 그리하여 석두는 다음 날 아침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산골 마을을 나섰답니다. 돈을 이만큼 벌어서 당당히 언년이에게 청혼을 할 생각이었지요. 기다려라 한양아. 꼼짝 말고 있어 언년아. 이 석두가 지금 간다. 석두는 한양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 품을 팔아 노자를 대신하였지요. 그렇게 일해주고 밥을 먹고 힘을 쓴 다음 자리를 빌려 잠을 잤답니다. 꼬박 보름을 그렇게 걸었더니 어느덧 한양에 당도를 하였지요.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인가? 허이구, 별천지가 따로 없구만. 석두는 한양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데다 길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석두가 평생 만난 사람보다 지금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좌판에 늘어선 물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뿐이었답니다. 돈만 있으면 죄다 쓸어 담아서 언년이한테 갖다 주고 싶었지요. 그나저나 언년이 이 기집애를 어딜 가서 찾는다냐. 포목점에서 일한다고 하였지만 한양의 포목점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영락없이 집더미에서 반을 찾기였지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서울 구경부터 실컷 한 석두는 주막에서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켰답니다. 하기사 지금 언년이를 만나서 뭐혀.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데. 번듯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멀끔한 집도 한 채 얻은 다음 만나도 충분혀. 아니 그게 더 낫지. 그땐 언년이 그것도 날 다시 볼 것이여. 다음 날부터 석두는 부지런히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헌데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으니 도통 이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석두는 장터에서 품을 팔며 풀칠을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이 석두야, 오늘은 이것 좀 옮겨다오. 이 광목을 저기 여인하루 최상인에게 좀 가져가야 한다 이 말이다. 알겠습니다요. 최상인님께 전해드리지요. 석두는 지게를 짊어지고 장터의 물건을 대신 배달하며 돈을 벌었지요. 비록 적은 품삯이었지만 이게 어딥니까? 오직 언년이를 만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석두가 광목 한 짐을 지고 여의나루로 향할 때였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언년이잖아?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꿈에도 그리던 언년이가 여의나루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옷을 걸치고 곱게 화장을 한 것이, 그렇지 않아도 화사한 언년이 미모가 더욱 돋보였답니다. 반가움에 석두가 말을 걸려고 할 때였지요. 뛰쳐나가려던 석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웬 사내가 언년이 손을 턱 붙잡았으니까요. 언년이 이것은 손을 빼기는커녕 배시시 웃는 것이었죠.
사내도 잘 차려입은 것이 돈 꽤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석두 눈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둘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요. 이 친구 아주 굳어버렸구먼. 선체로 혼절이라도 하였나? 어이 자네, 괜찮은가? 석두는 꼼짝도 못한 채 서 있기만 하였지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석두를 흔들었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석두는 지게까지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달려갔답니다. 처음부터 안 될 말이었다. 이따위 일을 해서 언제 돈을 모은단 말이야. 석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입안에선 단내가 났지요. 한양에서 보낸 1년이 그야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니까요. 허나 뭐 어쩌겠습니까. 아까 본 언년이는 너무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지금 석두가 끼어들어 봤자 언년이 앞길에 회방만 놓을 것이었지요. 이놈의 세상, 어쩜 그리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야. 언년이의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허나 이제 그 미소는 석두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석두는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습니다. 뱃속의 것이 다 터져 나올 고함을 몇 번이나 쳤지요. 그러다 석두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가? 여기가 어딥니까? 석두는 한참 만에야 깨어났지요. 헌데 있는 곳은 웬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잘 차려입은 노인이 석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자네가 내 집 담벼락에 쓰러져 있길래 데리고 들어왔다네. 노인은 이 큰 집의 주인이었지요. 그래, 어인일로 그리도 소리를 질렀나? 이 늙은이가 하마터면 기함할 뻔했다네.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가슴속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원참 목청도 좋구먼. 노인은 석두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더는 묻지 않았지요.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 친구인가? 석두는 낮에는 지게꾼 일을 하고 밤에는 주막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노인은 석두의 처지가 딱했는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보기 드물게 건실한 청년이로고. 그럼 뭐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이 모이질 않는데. 석두는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떤가? 이래 보여도 내가 작은 상단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네. 그러면서 노인은 자기를 최행수라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두는 처음에는 최행수의 제안을 사양하였지요. 헌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돈을 모으고 싶었답니다. 돈만 있었다면 언년이를 그렇게 떠나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석두의 눈이 번쩍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수 어르신. 앞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해보겠습니다요. 잘 생각했네. 얘 봉파라. 이리 좀 오거라. 네, 행수 어르신. 신입이 들어왔구나. 네가 책임지고 일을 알려주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그리하여 석두는 최행수의 상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머슴처럼 집안일도 하고 때가 되면 상행의 준비를 도왔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석두가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주 어여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못 보던 일꾼인데 넌 누구야? 석두라고 합니다요. 며칠 전부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흥, 아버님이 또다시 사람을 주워온 모양이로구나. 이 집안 여식인 새벽아씨였지요. 새벽아씨는 못마땅한지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러더니 요모조모 석두를 뜯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은 원차의 마음씨가 좋으셔서 속일 수 있지만 난 안 속아. 아니 속일 생각 같은 거 없습니다요. 그건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허투루 일할 생각 말아라. 새벽아씨는 단단히 엄포를 놓았답니다. 헌데 무서운 게 아니라 예쁘기만 한 것이었죠.
하여 석두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너 웃었어 지금? 날 우습게 본다 이것이냐? 아이고, 아닙니다요. 아씨가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쇳내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요. 흥이다. 넌 내가 찍었으니 앞으로 지켜볼 것이야. 그리고 가버리는 것이었죠. 그 뒤로도 아씨는 석두가 일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귀여운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감시하였답니다. 어차피 석두는 열심히 일하니까 별 상관없었지요. 허나 내심 아씨의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고 힘이 솟았답니다. 원, 아씨는 화를 내도 어쩜 그리 아름다우실까. 야단을 맞아도 기분이 좋네 정말.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봉파리가 석두를 불렀습니다. 자, 조만간 어르신께서 상행을 나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봉파리 형님. 너는 일단 장터에 가서 수레와 마구를 10벌씩 사오거라. 그리고 튼튼한 가마니와 가죽 부대도 50부대 준비하고. 석두는 봉파리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장터를 오갔지요. 아니 그런데 봉파리는 석두가 일하는 동안 주막에 앉아 술만 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석두는 불만 없이 시키는 일을 척척 다 했지요. 하기사 매번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잘했다 봉파라. 상행 준비를 금세 마쳤구나. 뭘요? 어르신 시키는 일은 제시닥 해야지요. 그래, 석두에게도 잘 가르쳐 주거라. 최행수는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을 불러 칭찬하였지요. 천연덕스럽게 자기 공으로 돌린 봉파리는 최행수가 준 상금까지 챙겼답니다. 그래도 석두는 일을 배우려는 생각에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버님, 건강히 다녀오셔요. 그래, 너도 몸 건강해야 한다. 아씨의 배웅을 받으며 최행수가 상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최행수가 가버리자 갑자기 안방문이 열렸지요. 응? 서방님은 벌써 떠난 것이냐? 네 마님, 일찍부터 가셨습니다요. 하여간 부지런하기 짝이 없으시다니까. 나타난 것은 안방마님이었지요. 헌데 안방마님은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워서 마치 규방의 기생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도저히 아씨처럼 큰 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지요. 새어머니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 지금 일어났다. 넌 그게 불만인가 보구나. 아씨의 인사에 안방마님은 탁 쏘아 붙였지요. 살펴보니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건 아니어요. 단지 아버님 떠나는 날이라 같이 배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방님이야, 알아서 잘 다녀오는 분 아니냐. 네, 죄송해요, 새어머니. 넌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나를 어미라고 생각은 하느냐. 안방마님은 신나게 면박을 주고는 흥하며 가버렸답니다. 아씨는 주먹을 꼭 쥔 채 떨고만 있었지요. 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만 같았답니다. 어이구 아씨, 마음 푸셔요. 흥, 석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제가 알 리가 없지요. 그래도 항상 기운찬 아씨가 그러고 있으니 제 맘이 다 아픕니다요. 자, 코도 좀 푸셔요. 팽, 알겠죠? 팽입니다요. 석두가 소매자락을 내밀자 아씨는 파하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행색이 우스꽝스러워서였지요. 고맙다, 석두야. 난 구박만 했는데 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에이, 구박은 무슨 구박을 하셨다고요? 그 정도야 투정이죠, 투정. 그래도 기분이 풀렸는지 아씨는 기운차게 웃고 갔답니다. 그제야 석두도 안심하고 일을 시작하였지요. 그날 이후로 새벽 아씨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지요. 가끔씩 석두에게 말도 걸고 같이 농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하루가 끝나고 석두가 행랑채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지요. 석두야 자니? 아씨가 웬일이셔요? 잠시 나 좀 보자꾸나. 새벽 아씨였습니다. 아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석두방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쉿 조용히 하거라. 불도 켜지 말고. 새벽 아씨는 석두 손을 잡고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석두는 뭔 일인가 싶었지요. 새벽 아씨는 방바닥에 엎드려 문틈 사이로 방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허, 조용히 하고 잠시만 기다려 보라니까. 석두는 뭔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새벽 아씨가 조용하라 하니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자 새벽 아씨가 다급히 말했지요. 이리 와서 보거라. 새벽 아씨 말에 석두는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머슴 봉파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새벽 아씨는 석두 손을 잡아 끌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안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 본 사람은 없느냐? 아무도 없구먼요, 마님. 그래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놈 봉파리도 마님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구먼요. 그래 어서 시작해 보거라. 잠시 후 안방에서는 마님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석두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최행수가 출타를 하자 마님은 머슴 봉파리를 불러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한 석두와 새벽 아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출타하자마자 이 무슨 추태란 말이냐. 새벽 아씨는 화가 치밀었는지 손이 달달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아버님께서 저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맞이하셨어. 그때도 새끼가 심하여 마음에 안 들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구나. 아씨, 이제 어쩌지요? 석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밀회는 큰 문제였지만 그걸 최행수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으니까요. 일단 너는 함구하거라. 내가 방도를 마련해 보련다. 그리고 며칠 후였지요. 안방마님이 석두를 불렀습니다. 봉파리 보지 못했느냐? 네, 마님. 어디 다녀온다고 나가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요.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간 것이냐? 마님은 안절부절한 것이 무척 아쉬운 모양새였지요. 그러던 안방마님은 어째 석두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석두 너도 몸이 꽤 튼실하구나. 네, 뭐 어디 가서 약하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잘 되었구나. 오늘 밤 아무도 몰래 내 방으로 오거라. 네, 마님 방으로 오라굽쇼? 봉파리와 마님의 관계를 아는 석두는 밤중에 오라는 마님의 말에 펄쩍 뛰었답니다. 그래, 할 말이 있으니 조용히 와야 한다. 아이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해주십시오. 석두의 말에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아니, 상전이 부르면 냉큼 올 것이지. 뭔 말이 맞느냐?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밤이 되었지요. 석두는 마님의 지시대로 안방을 찾았답니다. 석두가 들어서니 마님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불 끄고 이리 오너라. 지엄한 마님의 명이다 보니 석두는 바짝 쫄아 불 끄고 마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옆으로 눕거라. 석두는 벌벌 떨면서 마님 곁에 누웠지요. 아니, 어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야. 내가 잡아먹기라도 할 성싶으냐. 어느새 마님의 손은 석두의 저고리를 풀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마님의 손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석두는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석두 이거사, 어서 돌아오거라. 뒤에서 마님이 불렀지만 석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마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요. 이 고얀 놈이 상전을 바람마치다니. 내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뛰쳐나간 석두는 한참을 헐떡이다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헌데 석두방에 새벽 아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씨. 왜 이리 놀래느냐. 죄라도 짓고 왔느냐. 어째 아씨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지요. 내 다 알고 있느니라. 방금 새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보니 아씨는 석두가 마님과 일을 벌였다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갑자기 다가오는 통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요. 숨길 게 없는 석두는 모든 것을 소상히 일렀지요. 그제야 오해를 푼 아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그래, 너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다행이구나. 봉파리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아버님만 불쌍하니 원. 행수 어르신 은혜를 제가 어찌 잊겠어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요. 석두의 말에 안심을 한 아씨는 피곤했는지 축 늘어졌지요.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석두야. 근데 내가 좀 피곤하니 눈 좀 붙이겠다. 아이고 아씨,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씨, 아이고 잠드셨네. 감시를 하느라 지친 아씨는 벌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석두 옆이라서 마음이 놓인 것 같았지요.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잠든 아씨는 일어날 줄 몰랐답니다. 하는 수 없이 석두도 그 옆에서 잠을 청했답니다. 아, 잘 잤다. 응? 어이구 이게 뭐야. 눈을 뜬 석두는 기겁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씨가 석두를 꼭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혼이 났지요. 거기다 아씨 몸에서 좋은 냄새가 풍기니 석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좀 일어나 보셔요. 응? 벌써 아침이냐? 아씨는 천연덕스럽게 기지개를 켜고는 싱긋 웃었답니다. 뭘 그리 놀래느냐. 평생 여인네 손도 못 잡은 사람 같구나.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누가 보기 전에 어서 가세요 아씨. 원참 부잣집 아씨 마냥 부끄럼을 타는구나. 참나 부잣집 아씨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씨가 나서려는데 바깥에 안방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연놈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아닙니다요. 제가 하늘 같은 아씨와 어째서 무슨 사이겠습니까? 오해십니다요. 오해는 무슨, 지금 저것이 네 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쌍심지를 켠 안방마님은 펄펄 뛰었지요.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석두를 광에다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주지 못하게 하였지요. 새벽이 내이년, 벌써부터 사내질이나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너도 주인 나리가 돌아오면 호되게 경을 칠 것이니 그런 줄 알거라. 마님의 호통에 새벽 아씨는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였지요. 집안 망신이라니요? 제가 새어머니 같은 줄 아시나요? 뭐라고?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더욱 귀하게 대했거늘.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길길이 날뛰던 안방마님은 그대로 새벽 아씨의 따귀를 올려붙였답니다. 그 바람에 아씨가 픽 쓰러지고 말았지요. 니년도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거라. 어딜 감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아씨가 잡혀가고 석두도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신 석두는 지쳐서 널브러져 있었지요. 헌데 갑자기 광문이 빼꼼히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두야 얼른 나오거라. 새벽 아씨였습니다. 용케 탈출한 아씨는 석두까지 풀어준 것이지요. 봉파리가 돌아왔는데 새어머니랑 나누는 이야기가 어째 심상치가 않구나. 새벽 아씨는 석두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방문에 귀를 기울이고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아니 아직도 문서하고 도장을 찾지 못하셨습니까요? 최행수 그 인간이 꼭꼭 숨겨둬서 도통 보이질 않는구나. 아이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최행수 그것을 죽여서라도 상속을 받아야 쓰겠구나. 안방마님의 말에 새벽 아씨는 기겁을 했답니다.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하다니 이 얼마나 표독한 여인이랍니까? 묘안이 있으십니까요? 일단 최행수 그 자에게 약을 먹이고 문서를 위조해야겠다. 알겠습니다요. 그럼 저도 협력을 해서. 그러고 쑥덕거리니 석두와 새벽 아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둘은 최행수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새벽 아씨가 석두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저 사악한 것들이 아버님을 해치려 드는구나. 어쩌긴 어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두 사람을 막아야지요.
석두의 말에 새벽 아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럼 무슨 수를 써야 저 둘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거야 머리 좋은 아씨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씨 말을 따르겠습니다요. 한참을 생각하던 아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들이 아버님께 약을 먹이고 문서를 위조하겠다고 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약과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석두와 새벽 아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밤새도록 의논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기 전에 석두와 아씨는 각각 광과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이것들이 밤새 얌전히 있었나 보군. 하기사 무슨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안방마님은 석두와 아씨가 얌전히 갇혀 있다고 믿고는 쾌재를 불렀답니다.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잘 되었다. 이것들이 잡혀 있는 동안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구나.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최행수를 제거할 준비를 착착 하였답니다. 그날 밤 광에서 몰래 빠져나온 석두는 아씨 방으로 향하였지요. 잘 왔다. 내가 준비한 문서가 있으니 이걸 사랑채에 두고 오거라. 이게 뭔데요? 내가 위조해둔 집문서와 땅 문서이니라. 새어머니는 필시 이걸 찾고 있을 것이다. 석두가 아씨의 지시대로 사랑채에 문서를 두고 오니 아씨는 또다시 지시를 하였답니다. 이번엔 새벽 장터에 좀 다녀오거라. 아씨는 석두에게 감초, 웅황, 사양 등 귀한 약재를 사오라고 일렀답니다. 석두는 이것도 지체 없이 하였지요. 잘했다 석두야. 그럼 마지막으로. 석두는 헐레벌떡 어딘가로 달려갔답니다. 어찌나 서둘렀는지 돌아올 때가 되니 날이 점점 밝고 있었지요. 간신히 광으로 돌아간 석두는 천연덕스럽게 광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 마침내 최행수가 돌아왔습니다. 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 별거 없었소? 별거가 있다마다요. 아니 글쎄 새벽이 이 앙큼한 것이 석두랑 글쎄. 안방마님은 석두와 새벽 아씨의 사이를 크게 부풀려서 최행수에게 고해 바쳤지요. 마님의 이간질의 최행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답니다. 아니, 석두 이놈이 감히 내 딸을? 그렇다니까요.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지요. 당장 이 둘을 불러오시오. 석두와 새벽 아씨가 끌려오자 최행수는 호통을 쳤답니다. 석두 내 이놈, 거둬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넘봐. 그리고 새벽이 이거사, 너는 대체 몸가짐을 어떻게 한 것이냐? 그렇게 우다다다 쏟아내는데도 새벽 아씨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저는 석두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만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 네가 정령 미친 개로구나. 내 허락도 없이 뭐가 어째? 지켜보던 안방마님은 쾌재를 올렸습니다. 어째 새벽이가 더 날뛰니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역시 석두 저것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이번에 혼 좀 나보거라. 실컷 호통을 친 최행수는 목이 타는지 꿀물을 가져오라 일렀답니다. 안방마님은 눈을 번뜩였지요. 날이 고정하셔요. 자, 몸에 좋은 한방차를 타왔으니 쭉 들이키셔요. 고맙소 임자. 역시 임자뿐이오. 안방마님이 건넨 것을 넙죽 들이킨 최행수는 석두와 아씨를 다시 가두라고 명령하고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때였지요. 돌아서던 최행수가 풀썩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옳았구나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날이 정신 차리셔요, 날이. 그러더니 호들갑을 떨며 최행수를 방으로 모셨답니다. 새벽이 이 불효막심한 거사. 나리가 쓰러진 게 죄다. 니들 연놈 탓인 줄 알아라. 그리고는 새벽이와 석두를 다시 가두었지요. 그렇게 둘이 끌려나가는데 봉파리와 마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찡긋하며 눈빛을 교환하였지요. 그야말로 일이 착착 계획대로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마님은 하루 종일 최행수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이튿날 관에서 사람이 나왔지요. 마님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상단을 하루라도 놀릴 수 없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남편의 뒤를 이어 이 집안을 이끌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최행수의 허락은 맡았겠지요. 맡았다 뿐인가요? 남편께선 제게 온 집안 재산까지 전부 맡겼답니다. 그러면서 집문서와 땅 문서를 내미는 것이었지요. 허! 기와집이 5채의 논과 밭이 오신 마직이라니 부인 축하드리오. 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무엇하나요? 남편이 절이 되었는데. 안방마님은 짐진 마음이 아픈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앙큼을 떨며 관원을 상대하는 때였지요. 남편의 뜻을 이어서 앞으로는 제가 상단을 전신전력으로 이끌 것이어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 안방마님은 펄쩍 뛰었답니다. 돌아보자 최행수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리,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왜? 내가 멀쩡해서 놀라기라도 했소. 전말은 이러했답니다. 사실 어제 새벽 석두가 최행수에게 다녀온 것이지요. 이웃 마을까지 돌아온 최행수는 갑작스레 나타난 석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마님이 봉파리와 사통을 하고 있다니요. 허나 석두가 간곡히 말하면서 해독제를 내미니 일단 마시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렇게 해독제를 마신 다음 안방마님의 이간질을 전부 믿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기지가 않았지. 헌데 당신 행동이 석두가 말한 것과 똑같이 흘러가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리고는 가짜로 중독된 척을 하며 방에 드러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집이랑 땅은 이제 제 것이어요. 그래봤자 늦었다 이 말이에요. 허나마님은 여전히 희희낙낙이었지요. 집안 재산을 모두 손에 넣었는데 음모가 들킨 게 대수겠습니까? 관에서 시비를 걸면 뇌물을 좀 쥐어줄 심산이었지요. 헌데 최행수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문서는 모두 가짜요. 새벽이가 밤새 위조한 것을 진짜인 줄 알았나 보군. 그제야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탄론한 것을 눈치챈 봉파리가 집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어이 최행수, 저놈 보시오. 지금 달아나고 있어. 걱정 마시지요. 석두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소이다. 아니나 다를까 몽둥이를 든 석두가 봉파리를 그대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방 얻어맞은 봉파리는 눈을 까뒤집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님과 봉파리는 말 그대로 하루도 안 되어 일망타진되었지요. 어쨌거나 건수는 하나 올렸군. 자, 두 연놈은 나와 같이 관하로 가자꾸나. 관원은 두 사람의 사악함에 혀를 내두르고는 곧바로 관하로 압송하였지요. 자기가 부른 관원에게 붙들린 마님은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되었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최행수는 석두와 새벽 아씨를 불렀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 꼴이 참으로 우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땅 문서와 집 문서, 거기다 최행수가 모아온 금은보화까지 죄다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그러더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셔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사실 최행수는 이번 상행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생각이었지요. 지금껏 후계자가 없어 마음이 걸렸는데 이제라도 찾았으니 마음이 후련하다. 아버님 그 말씀은? 그래, 새벽이 네가 앞으로 상단을 이끌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번엔 전 재산을 석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두 너한테는 이 집 재산을 전부 주마. 네가 우리 새벽이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아이고, 주인날이 이게 다 무엇입니까요? 아니다. 새벽이가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더구나. 쟤처럼 의심이 많은 아이가 너한테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어. 그 말에 새벽 아씨의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졌답니다. 아이고,
아씨가 그런 마음이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마음에도 없는 너랑 같은 방에서 잘 리가 있겠느냐. 난 대번에 알았느니라. 최행수의 말에 새벽 아씨가 펄쩍 뛰었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아버님한테 다 말하고 온 것이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아이고 주인날이께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바른대로 죄다 말씀드렸지요. 내가 어쩌다 이런 것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부끄러워진 새벽 아씨는 두 주먹으로 석두의 가슴을 마구 때려 주었지요. 최행수는 둘을 지켜보다 껄껄 웃었답니다. 그러자 석두도 함께 웃었지요. 오직 얼굴이 빨개진 새벽 아씨만이 울산기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최행수 댁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신랑 신부 맞절. 며칠 후 석두와 새벽 아씨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답니다. 한양 큰 부자 최행수 댁의 혼사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와주었지요. 그 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석두의 부모님도 있었답니다. 석두의 부모님은 아들의 성공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신랑이 정말 훤칠하구만. 신부는 더 미인이고 말이야.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다. 그러게 말이야. 저 봐라. 얼굴에서 귀티가 잘잘 흐르네. 그런 혼례식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하였답니다. 그 중에는 꽤 죄죄한 몰골의 두 남녀도 있었지요. 우와, 이 집은 어쩜 이리 클까?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구나. 바로 사치를 부리다 쫄딱 망한 언년이와 남편이었지요. 두 사람은 남은 가산을 정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은 먼 발치에서 혼례를 구경하다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런 부자 서방이랑 하루만 살아도 참 좋겠구나. 허나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쉰 언년이는 터덜거리며 남편 뒤를 쫓았지요. 그렇게 모든 행사가 끝나고 마침내 신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새벽 아씨, 이제 그대는 내 색시오. 네 서방님, 이제 절 가지시지요. 석두는 새벽 아씨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밤새도록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새벽 아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날이 밝을 무렵에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지난번처럼 아씨는 석두를 꼭 껴안고 평화롭게 잠에 빠졌습니다. 석두는 그런 새벽 아씨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앞으로의 행복을 다짐했답니다. 예로부터 비익조라는 새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새는 두 새가 한 몸처럼 붙어 하늘을 난다고 전해지지요. 부부애가 깊은 것을 비유하는 이야기라는데 정녕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